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는 직원은 친절하고 일도 참 잘해요. 앞으로 이 가게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 사위가 될 것 같네요. 얼마 전 딸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축하해줬거든요. 일도 순조롭고 모든 게 행복 그 자체인 나날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많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환갑을 맞이한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9년,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었고, 남편은 자영업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집 겸 사무실에서 회계, 고객 연락 등 사무를 처리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 학부모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뭔가에 쫓기듯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제가 아침밥과 남편의 도시락을 만들어 딸을 깨우고 그 사이에 일어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도시락 만들어 놨어. 가져가. 라고 남편에게 말을 건넨 것 같은데 대답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딸이 밥 먹는 동안에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그때도 저는 남편을 배웅해줬는지 그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와 똑같았어요. 딸을 학교에 보내고 업무를 처리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전혀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저녁 메뉴를 고민할 시간이 되자 딸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라는 딸과 무심코 나누는 대화. 제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 혹은 전화 한 통이 왔을 때였어요. 늦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라든지 밥은 아무리 늦게 먹어도 같이 먹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딸에게 저녁을 먹일 때는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연락이 없어요. 일이 늦어지고 있는 줄 알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설마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도련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도련님도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도련님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대로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큰 병원에서 약사를 하고 있으니 신원 미상의 부상자가 없는지 물어보겠다며 말하고 돌아갔어요. 졸린 데다가 머릿속이 뻐근한 느낌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긴장감이 제 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준비해 딸을 보냈어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맑게 뜨고 평소 하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 틈틈이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의 회신은 전혀 없었어요. 도련님도 필사적으로 남편의 행방을 찾았지만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집에 독촉장이 잔뜩 왔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금융회사에서 온 편지였어요. 착한 남편은 고객의 부탁에 외상을 받아줬고 그 결과 자재비 등으로 인해 빚을 내야 했고 상환이 지체되면서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장과 지불을 독촉하는 전화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쨌든 수중에 있는 금전적인 것들을 모아 하루살이 생활하는 매일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빚의 총액이 보였고 그 액수에 아연실색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에 도련님에게 딸을 돌봐달라고 하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시부모님이 연로하신 탓에 남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이 컸는데 빚까지 이야기하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도련님에게만 털어놓기로 했어요. 도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딸만이 제 삶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달리 늘어나는 이자율. 저는 점점 더 시급이 좋은 야간 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딸을 재우고 나면 도련님이 집에 머물러주고 그 사이에 저는 일을 하고 아침 일찍 돌아와서 딸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렇다고 낮에 선잠을 잘 여유도 없이 다른 일을 하며 버텼어요. 처음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나른한 몸과 싸우며 멍한 머리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기억은 끊겨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들리는 것은 도련님과 딸의 울음소리였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커질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굴에 붙어있는 붕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어둠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이 붕대 좀 떼줘. 우리 딸 보고 싶다고. 빨리 좀 떼내줘. 제가 말할 때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제가 붕대를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얌전하게 말하는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에서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실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던 날, 저를 덮친 것은 큰 트럭이었어요. 차도 반대편에는 민가 담벼락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한 트럭 운전자는 부딪힐 뻔한 순간 핸들을 꺾었고 제 몸은 트럭과 함께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다행히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몸이 짓눌리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무너진 블록에 얼굴을 세게 부딪혀서 안구를 다쳐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한 후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지금 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새 곁에 있던 도련님이 말을 걸었어요.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먼저 시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딸을 돌봐주며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도련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저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딸도 의지해야 할 제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도련님 덕분에 올곧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도 어둠의 세계에 무사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도련님의 권유로 안마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멋지게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 학비도 절차도 그 사이 딸을 돌보는 것도 시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었고 미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아마 자기 형이 한 일로 인해 우리가 불행의 늪에 빠져있는 걸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실한 도련님이라 가능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보답조차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저도 안마사로서 경험을 쌓아 혼자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의 치열함 때문인지 시술 중 손님이 무심코 던진 상담에 대해 속이 뻥 뚫리는 답을 내준다는 소문이 나며 제 시술은 1년 후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사장님이 집 근처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성인이 가까워졌지만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바로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어요. 이런 몸이 되어서도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언제까지나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경영자가 된 이상 가게를 얼른 안정권에 올려서 딸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직원으로 월급을 받던 시절의 편안함은 버려야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조금 있던 저축을 활용해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고 딸도 열심히 노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딸은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 제 가게에서 매니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최고의 제안이었지만 딸의 인생에 저라는 족쇄를 채워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딸은 엄마, 나는 일심동체잖아. 라고 웃어줬어요. 이렇게까지 딸이 마음먹었다면 나도 마음을 먹어야지. 고마워. 라고 말하며 딸을 인생의 동반자로 끌어안았어요. 그 후로 폭풍 같은 나날이 이어졌고 딸은 가게 인테리어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다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가게에서 필사적으로 영업 전화를 걸었어요. 리모델링 중인 가게 안에서 점자나 인터넷 음성 검색에 의존해 전화를 거는 나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찾아와 주셨던 고객님들과는 달리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냄새를 맡으면 많은 꽃이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딸도 도련님도 도와주러 왔지만 조금은 긴장한 듯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조금 있으면 첫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만이 공기의 움직임으로 전해져 왔어요. 눈앞에 시술용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의 모습을 느끼며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술을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신뢰의 말을 건네고 시술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만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어깨 부위를 만졌을 때 고객님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과로등으로 인한 어깨의 긴장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으로 보여 우선은 긴장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딸이 어떤 영업을 했는지, 도련님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든 게 고생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웃음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고객님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등을 쓰다듬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팔부터 시작해 손끝까지 가보니 처음으로 뭉친 부위가 느껴졌어요. 일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나 봐요. 열심히 일한 손이시네요. 그러자 고객님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라고 말했을 뿐인데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방 안의 바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어느새 딸이 시술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딸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객님이 아니야. 내 생각해서 지금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라고 제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에요. 저는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목소리는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임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남편이 왜 오늘 제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딸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가게의 인테리어는 아빠가 해줬어요.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딸이 설명해 주었어요. 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가게의 인테리어를 위해 드나들던 업체 직원 중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과 남편은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다가 인테리어 중 가게 안에 있던 저를 남편이 발견했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편의 정체를 딸이 알아채고 말을 걸었다고 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혼자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남겨진 우리를 걱정하며 근처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네요. 처음에는 도련님도 시부모님도 화를 내며 남편을 나무랐지만 딸의 설득으로 화해를 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게 오픈 전에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모두의 배려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다고 해요. 그 이유는 왠지 저는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뻔뻔했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고 이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기 전에 남편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빚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도망갔다고 해서 저는 남편을 탓할 마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던 그날처럼 다녀왔어. 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것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우리들. 무감각해진 듯한 딸이 입을 열고 남편에게 들었던 그날부터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실종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에게 빚을 지게 한 것에 대해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로 자신이 일해서 번 월급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날그날의 식사 등 생활비를 아껴서 살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빵 하나로 며칠을 보낸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궁핍하게 살 거면 차라리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무심코 말하자 그럴 걸 그랬어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말하지 않은 것은 남편의 너무 고지식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편답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었던 제 마음.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디선가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딸과 도련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인테리어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딸아이의 말에 저는 허허 웃으며 그동안의 일이 떠올랐어요. 견적에 관해 물어봐도 어물쩍 넘어간 건 남편이 비용을 낸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과 재회하게 돼서 제 마음과 머리가 터질 듯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이 제 머리를 감싸며 온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찾았던 그 부드러움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제 혼자 힘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곁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청산이라도 하듯 성실하게 일했고 저와 딸을 잘 보살피고 챙겨주었어요. 또한 도련님과 시부모님께도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세상에는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별을 택하는 부부들도 많다는 사연을 많이 접했어요. 저도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재회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제 눈이 색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잃지 않았던 시절보다 칠흑 같은 세상에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